우리가 이제 이런 지문들을 보게 되면 중학교나 이제 기초적인 지문은 형식적인 구조가 되게 깔끔해. 그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뭐 문단도 시작할 때 첫째 중심 문장, 둘째 중심 문장, 첫째 중심 문장 주고 뒤에는 뭐 부연 상세와 설명 이렇게 뭐 예를 들 땐 친절하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요 지문은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해 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지문을 볼 때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 내가 앞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를 좀 끌어내야 되는지의 생각도 좀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잠깐만 읽어봅시다. 자, 5번에 10번인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전달하는 의미가 바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야. 됐나요? 인간은 뭐와 뭐를 지녔다?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거야. 그러면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녔다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학생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글들을 많이 읽은 친구는 이 글이 어떤 관점이나 또는 어떤 논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런 글들을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인간이 정신과 물질이 같이 있나 보지 라고 그냥 사실적 정보만 보고 넘긴다고. 됐나? 그 우리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문장의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관점이나 논쟁점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보를 담고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1번 문장을 딱 읽고 나서, 그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들어가는데, 자,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하겠지. 아, 그럼 이게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함께 존재하는지. 됐나요? 아, 요거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구나라고 볼 건데, 뒤에 갔더니 갑자기 그러면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그러니까 요 얘기지. 컴퓨터와 같은 이라는 것은 그냥 예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했죠.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질문과 두 번째 나와 있는 질문을 어떤 친구는 서로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1번과 2번 한번 조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1번에서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 얘기한 거지. 정신은 과연 물질과 그지?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냐? 그럼 이 반대말은 뭐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밑에 읽어볼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 체계, 말을 좀 바꿨는데 이 물리적 체계는 바로 요거를 의미하겠지. 됐나요? 그럼 만약에 정신과 물질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조화롭게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물리적 체계가 있다. 그지? 그럼 그 체계 속에 항상 뭐가 존재할 거야? 정신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지?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봐봐.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면 물질이 이렇게 있어. 아주 완전히. 그지? 물리적 체계야. 예. 컴퓨터도 완전히 물리적 체계인데 정신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면 물질적 체계는 있지만 그 안에 뭐는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신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이 전제가 이해가 안 돼? 함께 존재한다, 별도로 존재한다는 전제가 뒤에 있는 질문과 묶인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돼. 이해가 안 나요? 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됐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물리적 체계에 정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제는 육체와 정신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의 전제에서부터 논쟁이 될 거란 말이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짝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걸 못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아, 질문이 나오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핵심적인 논쟁 사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뭔가 의미를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 갔나? 그럼 이거를 하나의 읽기에 뭘로 하나의 뭐라고 할까 그 카드처럼 만들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맞아, 옛날에 질문이 여러 번 나올 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뭔가 심층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잖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럼 집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놔. 그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나머지 비문학 지문에서 앞에 질문이 뭐 2개 정도나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글들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지. 생각보다 비문학 읽기가 좀 어려워. 이해 갔니?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런 원리를 좀 알다 보면 혼자서 뭔가 할 때 해설지를 보긴 보는데 해설지의 본문에 이런 의미를 왜 적어놨을까의 고민들을 더 많이 해.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밑에 볼게.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질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의 그동안의 생각들, 관점들을 제시해 준 거지. 됐죠? 그러니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야. 자,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질적 대상이라고 주장한 이론이 이원론인 것이다 라고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원론의 입장을 띈다면 요렇게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아마 없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에 견져서 동일론은 머릿속에 딱 생각했을 때 정신과, 그죠? 비물리적인 요 대상, 정신을 비물리적인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지? 봤더니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했네.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속에도 정신은 가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주장을 펼칠 거란 말이야. 이해 갔니?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살짝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 이해 갔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살짝 정리해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또 해볼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지금 선생님이 덩어리를 2군데로 좀 나눴거든요. 읽다 보면. 근데 어떤 친구는 이만큼을 한 호흡으로 잡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요만큼만 한 호흡으로 잡는 친구가 있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호흡의 단위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폐활량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글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식에 따라서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글의 어떤 분량이 다르게 정리가 돼. 어떤 친구는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천천히 읽어야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한 문단을 읽어도 아직까지는 메모리가 있으니까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요것도 너희들 스스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숨참기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자기의 숨참는 어떤 폐활량을 찾을 거 아니야.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글을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을지 이것도 잘 몰라. 됐니? 근데 그게 또 분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인문지문은 그런 어떤 폐활량이 좀 크다면, 그지? 네, 어떤 친구는 인문지문이 더 좁을 수도 있어. 과학지문이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그 과거의 세월이, 그지? 지금 현재 이런 정보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번 주도 보니까 학생이 와서 과학지문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약대 선생님한테도 물었어. 선생님은 과학지문 비문학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는 과학을 좋아했으니까 과학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게 많은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땠어? 했더니 과학지문도 배경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기 방식에 대한 것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실제 지식이야. 우리가 읽는 이것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노트 정리를 좀 하다 보면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정신과 물질이 같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 또는 정신과 물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이 이원론과 동일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가보자. 자,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잠깐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자, 문장이 어때요? 길지? 그럼 요만큼을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 잘 봐봐. 동일론과 이원론이 무엇인가의 개념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건 갑자기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논증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깔끔하게 잘 연결이 안 돼. 이해갔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흡 조절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갔나?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그냥 쫙 읽어버리면 내용이 갑자기 틀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정보를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짝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갔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약간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순간인 거야. 자, 읽어보자.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야. 뭐지? 잠깐.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 그러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원론이야, 동일론이야? 그렇지. 동일론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존재해.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런 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봐. 잠깐,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어. 그래, 철저히 점검을 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은 뭐겠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뭐만 하라고? 반박해 나가면 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논증을 할 때는 1번의 방법을 쓰지 말고 2번의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밑에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구조로 흘러간다라는 방향성을 이룬다는 제시해 준 거야. 됐죠? 약간 좀 틀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요거야. 야, 오늘부터 우리가 요리를 좀 만들 건데, 이런 요리를 만들 거야. 우리는 요 요리를 만들러 왔거든요. 그런데 요리를 만들 때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살짝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방식 중에 그냥 우리는 요걸 선택을 하면 돼. 자, 이제부터 요리를 다시 만들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글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가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비문학 지문들하고는 달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형식을 제공해요. 이해갔나?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장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묘사의 방식을 잘 써라. 뭐 이런 느낌일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형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주는 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들이 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묶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럼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또 이 생각을 했어. 이원론이 뭔가 하나하나 주장을 펼칠 거고, 됐죠? 그럼 동일론은 그 주장들을 그냥 반박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뒤에 딱 원자나 X선이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 앞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다시 한번 요런 지문들은 요렇게 짐작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긴 하지만 평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읽어보자. 원자나 X선은 잠시만 보자.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원론자는 이라고 딱 나왔지.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바라고 있었던 화제가 등장을 했잖아. 됐나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이원론자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뒤 읽어볼게.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머릿속에 이제 하나 있어야 돼. 이원론자는 정신과 물질이 어떻다.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요 얘기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해. 그러니까 정신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지만이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원론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지? 참고로 이제 잡고 있는 거야. 자, 라이프니츠는 잠깐 라이프니츠는 뭐 이원론자인가라고 생각하고 요 흐름에 맞춰서 읽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만일 XY가 동일하다면 XY가 동일 됐죠? 동일. 우린 지금 현재 동일에 대한과 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과정과 연결돼 있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잠깐 라이프니츠 하여튼 요걸 제시했대. 됐나요? 그 머릿속에 잠깐 한번 생각해. 화제가 읽다가 좀 뭔가 내가 지금 이걸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약간 늦춰서 왼쪽에다가 쓰는 것도 괜찮아.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를 한번 잠깐 쓰면서 가보자. X가 됐죠? Y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얘네들도 그지? 동일한 특성, 이 X의 특성이 있을 거고 Y의 특성이 있을 거죠. 됐지? 그게 동일하다는 뜻이네. 됐죠? X와 Y가 동일하다면 그지? X의 특성과 Y의 특성도 동일하다. 됐니? 자, 그럼 읽어볼게.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됐나요?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질적 대상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바탕으로 이원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 다를 것이다. 돼? 자, 그 다음 밑에 가볼까?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됐나? 그럼 글이 무슨 뜻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볼게. 여기 있는 문장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됐지? 이 이원론자인 데카르트의 주장을 먼저 펼치는 거야. 됐나? 그리고 이 문장을 나중에 줬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금 흐름이 편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왜 나왔지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라이프니츠라는 말이 등장을 한 상태에서 이원론이나 동일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밑에 이원론자인 데카르트가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원론자들은 이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갔지? 읽어보자. 자, 그 읽을 때 이것도 조심해야지.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한 묶음으로 읽지 말고 첫 문장에 1번, 2번으로 번호가 붙을 수 있잖아. 그러면 뒤에 내용도 1번, 2번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건 읽을 때 이 팁이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첫 문장에서 언어와 수학적 추론 제시한다 그러면 이때 언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는 수학적 추론 설명하나 이런 느낌으로. 됐죠? 이제 가보자. 지금은 이원론자 얘기예요.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요거 앞에 나왔던 요거다. 여기. 됐나? 맨 처음에 있던 거.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앞에서 여기서 질문했던 내용이 됐죠? 여기서 질문했던 내용이 이제 밑에 한 요까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텀 동안 자, 어느 정도냐면 이만큼의 텀이야. 이만큼의 텀 동안 방향성을 모르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갔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좀 집중력 있게 넘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아듣겠니? 자, 가보자.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없으리라고 보았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완전한 물리적 체계가 위에 올라가면 요거
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 가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다?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과 똑같은 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말하는 거지.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자, 이 주장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뭐하다고? 약하다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렇죠. 요게 이제 된 거야. 앞에서 우리 뭐 했니? 요거.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하는 거지. 왜? 그렇지. 앞에서 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 방법을 여기서 사용해 보라 이런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글 지금 구조가 이상하지, 그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좀 알 거야. 자, 먼저 컴퓨터라는 언어라는 개념,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요 얘기한 거죠. 언어 얘기 먼저 한 거야.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잡어. 컴퓨터 언어는 이제 상식이래. 그게 뭐? 컴퓨터 언어는 다시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해. 뭔 말이지?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 내용 면에서 단순해.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야. 뭔 말이야 이게?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 왜 반박인데요? 이거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완전히 물질적인 체계가 됐죠? 뭘 갖출 수 있다. 그렇지. 인간처럼 어느 정도는 정신적인 걸 갖춘 것처럼 됐나요? 보일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인간이 쓴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하지만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이 말이 어떻게 그런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근데 이 문장의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그러면 그 힘은 뭐야? 주장. 됐지? 그러면 이 주장은 뭔가 완벽해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야. 봐봐. 약해졌지. 이렇게 된 것이. 뭔 느낌인지 이해 가나요? 좀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 자, 밑으로 가볼게. 왜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만큼 딱 읽었을 때 방법이 없으면 자꾸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갑자기 한 편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한 편 화제가 바뀌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생각을 했어야 돼. 이 부분은 정신이 물질과 같이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완전히 비물질적 대상이 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된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론자들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에 부분 데카르트는 이원론자들의 어떤 주장을 펼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지? 그러니까 흐름은 이렇게 인식됐어야 되는 거야. 한편 데카르트는 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네. 그죠? 한편이라는 걸 통해 완전히 나뉘어진 거 봤고,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할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자, 봐봐. 자, 우리가 딱 읽었는데 문장이 엄청 길었어. 그러니까 멈출 수는 없는데 한 호흡으로 쫙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지?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그럼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났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이야. 데카르트 아니야?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럼 봐봐.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찾았어야 돼. 이해갔니? 잠깐만,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해? 그럼 이거는, 자, 깜짝 놀라게 할 기계를 찾았다? 그럼 이거 도대체 뭔 말이지? 그리고 뒤에 가볼게. 독립적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됐지?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됐다 이제. 됐나요? 잘 봐.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지?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럼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지. 됐죠? 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그지? 이것을 독립적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러면 독립적인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인 거지. 그럼 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요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됐나요? 그럼 다시. 여러 학자들이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를 이럭저럭 찾아냈고요. 됐죠?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 다음 컴퓨터 기술자들이 그 원리를 바탕으로, 됐지? 기계를 만들어냈지. 그럼 이 기계를 만들어낸 거는 바로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려는 내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글의 흐름이. 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런 것은 뭘 의미하냐? 요걸 의미하지.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아도. 그러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정신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 독립적인 걸 가정하지 않고서도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정신과 물질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됐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가 중요한 거야.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됐나요? 다시 말하면 요 기계가 만들어졌죠. 이 기계가 만들어진 거 하나만으로도 데카르트의 주장은 깨진다, 이 뜻이야.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배경을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 무슨 얘기냐면, 봐. 데카르트는, 그죠? 정신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이원론자잖아. 이해 갔나요? 우리가 이제 요런 비유를 한번 잠깐 해볼게. 이제 언어라는 사용이 있어. 언어 사용.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언어, 돌고래도 자기들끼리 뭐를 사용한대? 그렇지. 초음파 되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인간도 언어를 사용하죠. 그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야, 여기 나와 있는 언어와 여기 있는 언어가 같은 거니?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야, 이 돌고래는 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내서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반영된 언어가 아니야. 그러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가 다르다? 그렇지, 종류가 다르다. 야, 이 돌고래가 사용하는 게 그게 언어니? 아니지. 그러니까 기계가 컴퓨터 언어 같은 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이 넣어준 거지, 그걸 언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나요? 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도성의 차이야. 우리 꼬맹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아빠 뜻도 모르고 사용할 수는 있어. 됐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언어가 아니라고는 안 하지. 그 아이들이 사고력이 발달하고 자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언어가 되는 거잖아. 이해갔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정도성의 차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다른 게 아니야. 만약에 진화하다 보면 돌고래도 인간처럼 언어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정도성의 차이니까 종류가 다른 것처럼만 보이는 거야 라고 반박을 해주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니? 이해 갔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뒤에도 한번 가볼게. 수학적 추론도 똑같은 거야. 수학적 추론이라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옛날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어. 인간과 컴퓨터가 구별되지 않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커튼을 딱 쳐놓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하면서, 됐지? 여기 있는 게 컴퓨터처럼 느껴지는 건지 아니 인간처럼 느껴지는 건지 실험을 했단 말이야. 예, 얘가 질문을 던져, 대답을 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데, 잠깐만, 이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컴퓨터였다. 됐나요? 그럼 이거는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컴퓨터가 사고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수학적인 원리로서 이렇게 원리가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야.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데카르트가 놀랄 만한 뭐를 만들어냈어? 기계를 만들어내지. 이해갔지?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잖아. 특히 어디에서 이거 일어나?
여러분들 그거 봤어? TV 보면 왜 엄마가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로 죽어요. 그지? 그럼 그 아이의 사진, 아이의 평소 목소리,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지? 한 아이를 똑같이 만들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이제 뭐 안경 같은 거 쓰고 이 아이하고 대화하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목소리만 한번 딱 들어도 그냥 막 눈물을 흘려. 실제 살아있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랑 똑같거든. 이해 갔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히 물리적 체계 안에 과연 정신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있다고 볼 가능성들이 생겨가는 거지. 이해갔지? 점점 이제 인간하고 가까운 것들이 뭔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 없이 야, 이 기계 봐봐, 야, 완전히 진짜 정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문장이 바로 뭐랑 똑같은 거야. 자, 단순성의 원리 됐죠? 이게 바로 뭐야? 동일론자들이 요 앞에서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를 비판했던 그냥 그 방식이야. 야, 기계에 있는데? 이러면 끝난다. 뭐 복잡한 원리 하나하나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이원론자들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용한 거고, 단순성의 원리는 동일론자들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던 거야. 그것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해 준 거지. 글이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시험장 안에서 읽기에는 엄청 뻑뻑했는데 우리가 어떤 연습만 하냐면 진짜 깔끔하게 주어진 지문만을 중학교 때부터 훈련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지문 훈련이 아니라 배경을 키워가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뒤에는 또 조금 복잡한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자.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을 펼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이제 요 근거로, 그죠? 네, 다시 펼친 거야.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잠깐 여기서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여러분들 옆에다 요약하시면 되겠네, 그지?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육체는 뭐 할 수 있어? 의심할 수 있어. 그런데 정신은 의심할 수 없어. 그럼 앞에 기억나지? 육체와 정신이 같다면, 됐지? 육체의 특성과 정신의 특성은 같아야 돼. 근데 지금 같지 않지.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얘는 같다고 볼 수가 없는 대상이었던 거지. 됐나요?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정신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같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됐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심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정신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육체가 그지? 육체의 존재는 얼마나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있어. 내가 의심하는 순간 정신은 무조건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육체가 존재하니? 라고 의심을 하지만 정신이 존재하니 의심할 수는 없다. 왜? 의심 자체가 이미 정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자, 이 논증을 또 평가하기 위해 다시 말해. 평가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구조로 간 거예요, 다시? 그렇죠. 이만큼이 이원론이니까 뒤에 부분은 동일론자 이야기겠지. 하나하나 반박해가는 과정인 거네. 자,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됐나요?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 사실은 정약용과 다산은 같은 사람이야. 이해가니? 동일이란 말이야. 사실은. 됐나요? 자, 하지만 정약용이 뭐를 썼다? 목민심서를 썼다는 것은, 됐죠? 의심할 수 없지만 다산이 목민심서를 썼다는 것은 의심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야. 됐나? 자, 이 구절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2019학년도 수능에 가능세계라는 지문이 나와요. 알겠니? 요거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거 몇 년이야? 2022학년도 예시지. 그러니까 평가원 거를 보면 앞에 수능의 개념이 됐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뒤집어서 너희들이 좀 어려운 거지. 2019학년도 수능 기출을 분석한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고 너희들 납득시켜주기에 괜찮아. 근데 요거를 지금 이만큼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 앞에 우리가 너무 머리를 썼어. 칼로리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설명을 해줄 거야. 됐나요? 오늘 프린트 중고에는 있어요. 자, 한번 볼게. 다산이 썼어도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슨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요 정도만 받아들여. 됐죠? 요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그냥 규정의 느낌? 규정은 약속이야. 이해 갔니? 약속이야. 예. 야, 철수가 선생이라고 하자. 됐니? 뭐 이렇게 그냥 정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정했다고 봐. 이만큼은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요 정도 느낌만.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앞에 봐봐. 정신은 의심할 수 없지만 육체는 의심할 수 있다. 됐니?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아니 잘 봐. 정약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심할 수 없지만 다산 의심할 수 있지? 그런데 다산과 정약용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 동일하잖아. 반박한 거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게 핵심인 거야. 너희는 이걸 이해했으면 돼. 그렇구나. 의심하는 거나 생각 같은 것은 됐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적용되지 않아. 그렇게 반박을 한 거네. 자, 다시 한번 봐. 이 구절에 대한 게 이해가 좀 안 가긴 했지. 그래도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박했는데 바로 요걸로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요게 핵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인식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짝만 좀 풀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5번부터 한번 봐봐. 5번부터.